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다행히 금요일, 목요일은 좋았습니다. 물론 주 초반은 좀 주춤을 했었는데 우선은 잭슨홀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시장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D-Day가 다가오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하락할 요인도 별로 없었고 시장이 그닥 올라갈 요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지수 조정은 있었다. 자, 함께 한번 차트 흐름을 같이 보실 텐데 국내 주식시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아직까지 우리가 그냥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수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 추세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으로만 보고 하는 투자는 언제나 실패했었다. 차트에만 의존해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게 당연히 전부는 아니니까. 차트는 항상 후행적이다. 지나고 난 뒤에야 이래서 시세 흐름, 차트 흐름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세를 가지고서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그냥 주식을 파는 게 맞겠죠. 팔고 떠나버려야지 맞겠죠. 그렇지만 여건들을 보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계속 순매수를 할까? 환율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 환율이 이렇게 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시장에서요. 여기서 의미하는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안전자산이 우위이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리스크 자산,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달러화를 원화 자산으로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어. 달러가 오르고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손실을 깔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환율, 지난주부터 환율이 급격하게 튀었는데 잭슨홀 앞두고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잭슨홀 앞두면서 FOMC에서 9월 달에도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우려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단기채, 장기채에 대한 동향들. 그래서 똑같이 투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의 매수 관점에서 들어온 투자자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환율, 다시 말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달러와, 다시 얘기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기를 하고 있는 미국 국채시장에서의 그런 투기적인 흐름들이 끝물에 다 달았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핫머니들이 일시적으로 미국 채권 시장에서 붐을 좀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포트폴리오는 그것보다는 위험 자산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야 환율이 튈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에서의 버블이 단기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그 부분은 정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꺾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꺾여서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진 상태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환율이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그동안 어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던 지표들, 그 시기들이 지났을 때 최근에 시장은 강하게 갔어요. 이번에 잭슨홀이 이제 내일 마무리가 되니까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별 얘기는 없을 거고, 그동안 기조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1년에 한 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존재했던 거지,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시장은 어떤 호재거리들을 찾고 다녔지만 찾지 못했던 상황에서 우려를 만났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악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GDP 확정치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시장은 뭔가 조금이라도 오를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호재로 반영을 해서 올라갈 공산이 커요. 그런 가능성들을 따지고 본다면은 국내 주식 시장도 당분간은 다음 주 좀 탄력적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탄력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역시 뭐 반도체 종목들을 주축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뭐 실제로 가상으로 그렸지만 실제 이렇게까지 탄력적이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은 뭐 우려한 부분들이 있으면 주춤했다가 다시 또 우려가 가시고 나면은 강세로 돌아설 거고, 다음 주 시장의 강세를 예상한 것처럼 이러다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오르는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그 시기는 원달러 환율이 1290원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시기가 돼야지 될 거다. 그 가격대는 1290원이거든요. 129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이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장이 이제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벌써 이때가 되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좀 계속해서 이끌고 우리가 얘기하는 고수익에 좀 근접할 수 있는 종목들일까? 만약에 환율이 저렇게 됐을 때 이미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을까? 그런 것도 예측을 해봐야지 돼요. 저는 단연 지금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방산주하고 저런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누누이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산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겠죠. 하나 뭐 지금 솔루션은 대체에너지고, 한화주들이 좀 괜찮네요. 최근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괜히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서 시장에서 보내주는 거는 성장성과 실적을 겸비할 수 있는 산업의 성장성을 반드시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계속 주목을 해봐야지 되고, 몇 종목들 봤어요. 자, 박님도 신고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박님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박님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그런 신고가인데 지금 어떻죠? PER 16배, 14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치는데 PER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조정을 보이고 또 가고 조정을 보이고 또 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 저평가 종목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절대 저평가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주춤했다가 다시 신고가에 향하고 있습니다. 자, LS 인터내셔널 한번 실적 동향을 보시면은요, PER 3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보이고 또 가고 조정을 보이고 또 가고 하면서 PER 7배, 6배 뭐 그 수준에 맞춰서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보다 2배니까. 이런 종목들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롯데지주. 롯데지주도 최근 들어서 매우 탄력적입니다. 25,000원에서 벌써 4만원이 됐어요. 소리 소문 없이. 롯데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뒷받침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철강주들 많이 부각이 됐었고, 휴스틸 같은 경우도, 휴스틸도 보시면은 지금 신고가 급등 난리가 났는데 쉬고 또 가고 쉬고 또 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3배밖에 안 돼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단순히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시고, 산업의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다. 조정 모이면은 조정이 깊지도 않아요. 변동성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수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속 그랬었어요. 2차 전지 관련주부터 해서 산업의 성장성이 있어야지 이런 종목들이 2배, 3배 오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산업 성장성이 있고 그런데 그 종목들이 신고가를 치고 있다. PER도 낮다. 간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요. 결국에는요. 자,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류의 종목들 계속 찾아보시고, 많이 올랐네 이렇게 오른 거 어떻게 사? 두려워서 못 사지 마세요. 가는 종목이 항상 가요. 계속 얘는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심리적으로는 많이 떨어지고 싼 종목을 심리적으로는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오르고 그게 더 안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지 주식으로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